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느리게 살기가 심장을 보호하는 이유, 과연 느리게 살기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대인들의 삶은 참으로 각박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생에 여유가 없는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여러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느리게 살기 하고 반대 바쁘게, 그 다음에 강박적으로 살기, 그런 것 같아요. 조급하게.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질환들, 특히 심장에 관련된 질환이나 혈관에 관련된 질환이나 호르몬의 질환이나 여러 가지 만성염증, 만성통증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마음 건강에 느리게 살기가 심장을 보호한다,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다가 왜 느리게 사는 것이 심장을 보호하는지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느리게 살게 되면 심장의 박동을 늦춥니다. 심장의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징조들이죠. 심장에 무리뿐만 아니라 혈압, 스트레스 호르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지만, 또 이렇게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면 또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거나 불안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늦추는데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거 하나 있죠. 5, 3, 5, 심호흡. 5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쉬고 5초 동안 입으로 내쉬고. 이 심호흡 자체가 어떻게 보면 느리게 살기를 위한 하나의 조건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살기를 하게 되면 심장의 박동을 늦춘다. 근데 심장 박동을 늦추는 게 왜 중요하냐? 제가 외국의 논문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 위에 있는 영어 Your lifespan may be foretold in your heartbeat. 이건 뭐냐면 당신의 심박수에서 당신의 기대 수명이 예고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심장박동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에 비해서 심장박동 평균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사람, 평균적으로 75회 이상인 사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조기 사망의 위험성이 올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되는 연구들, 심장박동수가 75회 이상인 사람은 55회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심혈관계 질환을 위한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 75회가 무조건 그렇게 위험한 수치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심장의 박동수가 저렇게 빨라지는 것들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든지 강박적인 생활습관, 조급한 생활습관,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이 깨진 스트레스적 상황이라면 분명히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수와 수명, 심박수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심박수가 높다고 해서 모든 분이 수명이 짧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수백, 수천, 수만 명을 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교감신경계, 우리 몸에서 심박수를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교감신경계는 더 빠르게 하는 거고 부교감신경계는 안정시키는 겁니다.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 심혈관계 쪽에는 혈압, 심박수가 높아지고 빨라지고 혈관 경직도가 딱딱해지고 혈관의 경화가 옵니다. 호흡수도 빨라지고 산소 포화도 떨어지죠. 피부와 근육은 긴장하고 피부 온도는 떨어집니다. 자율신경계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죠. 자연 살해세포라든지 항체, 역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염증 수치들이 올라가면서 감염계가 올라갑니다. 그 염증 수치 중에서도 CRP라든지 여러 가지 염증 인자 부분들이 올라가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항진된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신체 반응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는 건데, 그랬을 때 몸에는 다양한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책에서 느리게 살기가 심장을 보호한다,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은 쉬지 않고 달리느라 그동안 자신의 몸을 거의 돌보지 못했다. 어떻게 자기의 몸을 돌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니 상황은 더욱 나쁘다. 지금은 채찍을 거둬야 할 때이다. 손에 당근을 쥐고 내 몸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으면, 특히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산화되고 그 다음에 번아웃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내 몸 파괴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은 조급한 성격이다. 완벽주의, 성격적 예민함, 다혈질, 강박적 사고, 걱정, 조응 등은
모두 바쁘고 경쟁적인 현대적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격적 강박이나 그래서 다혈질을 이제 피해라. 조금만 하면 화를 이제 내거나 아니면 걱정거리나 문제거리가 있을 때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서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태계 이양 선생님이 애독한 할인 신방에는 스트레스 관리법인 중화탕. 중화탕은 뭐냐? 마음의 중심과 평화를 찾아주는 탕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중화탕은 재치 있는 비유로 실제 약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30가지 생활 지침입니다. 자, 여기서 중화탕 약재,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중화탕 약재 30선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 성실하고자 힘쓴다, 욕심을 줄인다, 참고 견딘다, 부드럽고 순하게 행동한다, 겸손하고 온화하게 행동한다, 만족할 줄 안다, 어진 덕을 잃지 않는다, 절약하고 검소하게 산다, 심플 라이프, 요즘에 다운사이징 하자는 그 내용과도 결합이 된 거죠. 미니멀리즘, 중심을 잡는다, 사회성을 가려서 한다, 성내지 않는다, 사나운 언행을 하지 않는다, 탐내지 않는다, 일의 의개를 알아본다, 보호하고 사랑한다. 제가 만날 10피 10칭 10번 웃고 10번 칭찬하다. 고요함을 지킨다. 남 모르는 덕을 찾는다. 중화탕 약재 30선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 번쯤 눈여겨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입으로 한번 되새겨보면 되새기는 순간에 심장의 박동이 느려지고 교감신경계가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혈질을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강박적인 성격이나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하는 다혈질은 현수를 통해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이거든요. 훈련하면 누구나 화의 양과 빈도를 줄일 수 있는데 화를 내고 분노하는 순간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올라가면서 화해성 산소가 만들어지고 우리 몸은 산화되는 거죠. 반드시 화를 내는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화내기는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 훼손하는 일이다. 화가 났을 때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살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려고 노력하며 화가 난 대상에게 부드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부분 화를 내고 나서는 제가 항상 후회를 했고, 그리고 화를 내는 순간에 제가 건강이 나빠진 것도 느꼈지만 그 이후에 후회 때문에 더 건강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나쁜 게 강박증이죠. 강박증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 집착하는 겁니다. 행복감이나 만족감 같은 긍정적 심리를 늘리면 부정적 감정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사색에 빠지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몸의 긴장을 최대한 푼다. 좋은 공연이나 영화를 즐기며 엔돌핀 넘치는 여가를 행하고 푸른 자연 안에서 호흡을 가다듬어보다. 자연으로 나가시고요. 뭔가 단조로운 생활보다는 다양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스탑워치를 누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의 리듬은 몸의 생체 리듬보다 빠르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너무 급하다 싶을 때, 감정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느낄 때, 일에 너무 빠졌다 싶을 때, 중요한 것을 상실하고 있다고 느낄 때 과감하게 내 안에 중지 버튼, 스톱워치를 누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남보다 오래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가끔은 한 번씩 쉬어가는 지혜라고 그러죠. 스톱워치를 눌러서 자기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주는 게 중요한데, 여행하고 산책을 가고 운동을 즐기고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몸의 리듬에 충실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나 혼자 모두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나 1등이어야 된다.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결과가 아닌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다혈질은 훈련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혈질 다스리는 일상의 실천법, 조금 이렇게 우습지만 또 이거 해보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납득이 될 겁니다. 양치질을 3분 이상 하고 머리 조금 더 천천히 감기, 지하철, 버스 일부러 한 대 보내기, 줄 서서 천천히 기다리기, 급한 사람에게 차 양보하기, 그런 것도 나 자신을 다스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리게 사는 게 남보다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느리게 살면서 심장의 박동을 늦추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인 반응을 억제를 시키고 자기 몸의 에너지를 더욱더 붐업시킬 수 있음으로써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느리게 살면서 심장의 박동까지 느리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